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초급파님이 오늘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컨설팅을 한다고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매주마다 선착순으로 무료 상담을 받고 있는데 초급파님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필살기 1기 멤버 초급파입니다. 네, 반갑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막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네.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이제 또 멘탈 잡고. 네, 멘탈 잡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한 기간으로 치면 업력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됐죠? 필살기 처음 할 때부터니까 거의 한 1년 3, 4개월. 저희 필살기 1기 멤버들이 원래 연말에 좀 모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이 시국이 시끄럽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때 모여서 한번 근황들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1기생들이 저희가 6명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2명에서 3명 정도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조금의 발전을 나날이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고 초급파였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그죠? 네. 지금 본인도 초급파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십니까? 이제 초급 중 정도는 넘어오지 않았나? 제가 봐도 1년인데, 네. 초급 중까지는 이제 충분히 되시는 것 같고 매출하고 월 순수익, 뭐 순수익률 뭐 이런 걸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한 어느 정도 되세요? 매출은 이제 1,500에 1,600 정도 이렇게 한 나오고 1,500에서 1,600 정도 네, 나오시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마진율은 13%. 최근에 찍은 게 한 6, 7개월 전인가요? 그때가 네. 7% 정도 보지 않았나요? 네, 7%요. 이 전반적으로 13%면 한 5%에서 6% 정도 마진이 올라간 건데 네, 많이. 전체 상품에 대한 마진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라면 대대적인 공사가 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라고 해봤자 이제 상품명 가공하고 요즘은 좀 썸네일 좀 바꾸고 있고요. 일단 가공적인 부분에 부가가치를 좀 더 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썸네일을 전부 다 가공을 하고 있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본인이 느꼈을 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좀 비교를 하자면 뭔가 조급해서 일단 매출 나오는 거면 급급하다 보니까 마진도 적게 하면은 이제 적게 할수록 주문이 들어오니까요. 순수익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련을 겪고 이제 좀 올라오는 게 조금씩 보이니까 재밌어졌어요. 드디어 재밌어졌어요. 드디어 업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잔소리 할 부분이 한 90%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이 업을 유지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 부을 거잖아요. 그죠? 붓고 계시잖아요. 그죠? 더 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성과에 오를 때까지는 자기의 방법을 좀 찾아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 답답해서 이제 오셨으면 이제 또 제가 그때에 대해서 뭐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상담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5대 오픈 마켓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거고 네. 쿠팡도 지금 판매를 하세요? 아니 쿠팡은 아예 안 쿠팡은 들어갔어요. 아직 판매를 안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위메프 최근에 들어갔고요. 위메프, 고도몰, 고도몰이라고 하면 자사몰을 자사몰. 만들어서 이제 또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죠? 이 판로마다 좀 상품 구성을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위메프나 티몬 같은 소셜 제품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쳐서 구매를 하는 오픈마켓의 어떤 구매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진 않아요. 대부분 상품 기획전들에 대한 매출 포션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해놓고 팔리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판로마다 특색을 조금 분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위메프 같은 경우도 도매처가 다르더라도 한번 기획전 아닌 기획전처럼 꾸며서 그 상품 한 개 페이지에 내가 가진 소량의 자본을 화력을 집중을 한번 해본다든가 광고라든지 네. 묶음 배송을 하게 되면 타 도매 사이트의 제품이 묶음 배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로스율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로스율이 또 전체 주문의 몇 프로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오늘 촬영 날짜가 21년 12월 29일이거든요.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이 지금 좀 어떻게 되세요? 하던 거는 꾸준히 하는데 알바 한 명을 뽑도록 이제 노력하는 게 제 계획인 것 같아요. 직원으로 직원이든 알바든 자기 전에 막 생각하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쯤은 실현해보고 싶어서 제 하는 거를 좀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제 1차 목표입니다. 수익화를 시켜서 직원 인건비가 감당이 된 다음 직원을 뽑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정도 매뉴얼화 해놓고 시스템화 시켜놓으면 직원을 고용을 해서 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하다 보면 돈을 떠나서 이걸 사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지치나요? 지칠 때도 있긴 해요. 이제 솔직히 지치죠. 네. 그런 지침이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에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게끔 유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업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인건비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물론 본인이 고려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인건비를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자기 전에 많은 생각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수출이죠. 수출하고 싶다. 위탁 판매를 이제 다른 나라에 한번 해보는 거죠. B2C 관점으로 봤을 때 소비자 쪽이 우리 국내 소비자라면 해외 소비자로 타겟을 바꿔서 위탁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상품은 국내 걸로 국내 도매 사이트에 있는 아. 그런 상품들 위주로 한번 고객만 바뀌는 거네요. 고객하고 이제 언어랑 네. 그죠? 그럼 그 타겟층이 바뀜에 따라서 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기획하고 구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재미를 느낄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 재밌 그렇죠. 자기 전에 막 상상하잖아요. 막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직원 싹 쓰고 이거 수출 딱 하고 그죠? 네. 근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거. 그죠? 한 1년 3개월 정도 위탁 판매를 하면서 네. 시작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1년 정도 버틸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이 묶여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마켓에서 정상 기간이 좀 길어질 때 그게 한 번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뭔가 좀 짜릿해요 그때가. 그 이제 은행 시키는 거 보고 그때 다시 힘내기도 하고요. 되게 생각은 많았었어요. 이제 이거 하면서도 1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들어온 돈도 없고. 저는 이 수많은 셀러들이 오잖아요. 저한테 네. 이제 상담을 하면 생각하는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뭐 3개월 차 됐을 때 매출 한 요 정도 나왔을 때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표님은 어땠어요? 막 다른 유튜브들 거 보면서 막 배우다가 자괴감 들었다 뭐 이런 패턴이 있었나요? 처음에 엄청 그게 심했었어요. 너무 결과치만 보고 내가 더 빨리 시작했는데 네,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한가? 네, 이거에 대한 자괴감. 이 업이 나하고 안 맞나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초반에. 사실 필살기 할 때만 해도 성장이 좀 더딘 편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또 괴리감도 있었을 거고, 그죠? 네 컸어요 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통장에 돈 떨어지는 거 보고 솔직히 좀 정신은 바짝 들긴 했는데 네. 장고가 없어짐에 따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네 이제 어느 순간 계속 그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무뎌지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잘 뭐 노하우가 있었으니까 하는 거고 나대로 이제 노하우를 만들면 되겠다 이 생각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지칠 때 되면은 이제 또 한 번씩 신용카드 나가는 거 보고 놀래고 그럼 다시 또 멘탈 잡혀지고 네.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썼던 지출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멘탈을 잡아준 역할을 했네요. 네, 네. 요즘에 또 엄청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셀러 경험들 푸는 이제 시작하는 유튜버 분들이나 네. 어때요? 보면 좀 도움이 되는 유튜버들이 있나요? 다 솔직히 비슷비슷은 해요. 이제 아. 제가 봤을 때는 연필승 대표님 건 꼭 대량 위탁 하면 꼭 보시는 게 맞고요. 들으셨죠? 이제 그냥 개인 위탁 판매를 네. 하실 거면 정영민 티빙. 그 트렌드 헌터. 네. 저도 출연했었는데. 네. 트렌드 헌터가 원래 그 유튜브 하기 전에도 네이버 카페에서 되게 이 강의 쪽으로 되게 명망이 있던 그런 마케팅 단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나 소스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개 개인이 겪은 경험치보다는 여러 사람을 강의하고 거기에 따른 얻는 피드백도 있을 거고 그게 반영이 돼서 다시 강의가 재편성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온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어떤 실속적인 정보들을 좀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유튜버를 시청하는 거지 정보를 주는 유튜버를 보면서 그 유튜브와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이 여러 유튜브의 정보를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활용한다. 정보를 알려다 주는 매개체로 그냥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 물건을 파는 일은 뭐 단시간에 뭔가 엄청난 효과를 뭐 어떤 방법만 써서 무조건 된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 근본 베이스는 큰 틀에서의 흐름은 있고 대세적인 마케팅 방법도 있고 중간중간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정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비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없다는 주의거든요. 내가 또 파는 상품군에 따라 또 달라지고 올리는 마케터 팔로에 따라서 또 마케팅 전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정보를 짜집게 하면서 본인화시키는 게 이 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먼 걸음 해주셨어요. 직접 차를 또 운전해서 대구까지 내려오셨거든요. 반가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이 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초급파님에게 큰 감명을 받았고 사실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급파님이 제일 일찍 그만둘 줄 알았거든요. 성과도 제일 더뎠고 본인도 되게 답답해 하셨고 앞에 영상을 보면 잔소리하는 영상이 거의 한 90%더라고요. 살아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저희 이제 온필승 TV 구독자분들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짜 힘든데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저도 이제 우여곡절 되게 많았는데 눈 감고 상품명을 가공할 정도로 이게 커지고 싶은 게 제 목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뚝심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의심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의심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앞에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옆에서 1년 정도 있으셨고 지금 초급파님 같은 경우도 1년 지금 3개월 정도 지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두 대표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재밌고 할 게 아직 많다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서 여기 왔다라는 접근보다는 진짜 내가 온라인 셀러로서 잘 파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결국 나한테 남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 나가는 셀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